안녕하세요. 터커의 프로그래밍 강좌 2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숫자 야구를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그 숫자 야구의 기본 틀을 만들었었죠. 보시면은 처음에 순서도를 그렸고 무작위 숫자 3개를 만들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 두 개를 비교하고 그 두 개가 3스트라이크 모두 맞았으면 게임이 끝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용자 입력을 받는 순으로 돌아가는 걸로 했죠.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건 무작위 숫자 3개를 만들어내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무작위 숫자를 만들고 그때 숫자가 매번 바뀌기 위해서 랜드의 seed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그 랜덤 함수에 그 숫자가 매번 바뀔 수 있도록 했죠. 그때 매번 바뀌는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마다 바뀌는 숫자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타임의 now가 어떤 함수인지 알고 싶으시면은 그 고랭 홈페이지에 있는 그 도큐멘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 보는 방법은 그냥 처음에 구글에다가 고랭 하시고 도큐멘트 패키지 네임 쓰시면은 해당 패키지에 그 golang.org 패키지 타임 해당 패키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도큐멘트가 열립니다. 그거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타임 패키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여기에 그 함수를 보시면은 이쪽 메인 함수 쪽에 now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걔를 클릭해 보시면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now를 검색해 보시면은 설명들이 나오고요. now 함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함수가 있고, 여기 펑션 now 함수가 있죠.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실제 펑션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소스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고랭은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소스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현재 local time, 그러니까 현재 내 컴퓨터 시간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반환 값은 time structure로 나오거든요. time structure를 보시면 이렇게 time structure가 있고 time structure 안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그 함수 중에 유닉스, 그러니까 여기서 time에 now 함수로 호출하면 time 패키지 안에 있는 now 함수로 호출하면 time structure가 반환값으로 나오고요. 여기까지 결과값이 이제 time이라는 structure 값이에요. 그 structure에 속해 있는 함수 중에 unix nano라는 함수로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unix nano를 호출하면 unix nano는 이거는 반환값이 int 64비트 정수형이고요. 그래서 유닉스 타임으로 반환합니다. 유닉스 타임이라는 거는 그 제뉴얼이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간까지 나노세컨드가 얼만큼의 나노세컨드가 지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1970년 1월 1일부터 지난 그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실제 현재 시간 알고 싶으면 요 1970년 1월 1일을 더해 주시면 현재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97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차이를 나노세컨드로 나온 겁니다. 나노세컨드가 아마 10의 마이너스 9승일 거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 초만큼 했을 때 얼만큼 지났나 이 시간으로부터 현재가 그거에 대한 이 정수값, 그러니까 얼만큼 지났는지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반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숫자는 매우 작겠죠. 그러니까 매우 큰데 그 한 번 사이가 그 간격이 굉장히 작겠죠. 나노세컨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에 seed 값으로 넣을 경우에 매번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다른 랜덤 값을 추출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얼마큼 지났는지 이 나노세컨드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랜덤 값을 예측하는 것도 그냥 불가능한 걸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숫자 3개를 랜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키보드로부터 input number라 함수를 만들어 보죠. 키보드로부터 0에서 9 사이에
겹치지 않는 숫자 3개를 입력받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어떻게 받는지 아시려면 역시 구글링 하시는 거예요. 고랭 input number, input만 썼죠. input number를 하시면 이제 여러가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뭐 첫 번째 게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input number를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scanf를 쓰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scanf. 그래서 scanf. 그래서 숫자가 나오고요. 넘버라고 하죠. 넘버 숫자가 나오고 그거를 키보드로부터 숫자를 입력받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canf가 어떻게 동작하시는지 보시려면은 역시 정의를 여기선 들어갈 수가 없네요. 역시 저거를 보셔야겠죠. 고랭의 scanf 쳐보시면 역시 패키지 설명이 나 있고요. 패키지 설명에 scanf를 찾아보시면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scanf를 볼게요. scanf를 보시면 scanf scans text read from standard input, 그러니까 표준 입력으로부터 텍스트를 읽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포맷에 맞춰서 텍스트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값은 결과값은 뭐가 나오는지 it returns the number of items successfully scanned, 그러니까 몇 개의 아이템을 읽었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에러가 나옵니다. 만약에 실패됐을 경우에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숫자 하나를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몇 개의 입력이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밑줄로, 이건 이름 없는 변수거든요. 이름 없는 변수로 해서 사용하지 않는 변수들은 이렇게 밑줄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러를 받을 거예요. 리턴으로. 만약에 에러가 nil이라는 거는 고랭에 내장된 키워드인데요. 이거는 null, 아무것도 아니다 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nil이 아닌 경우, 이 말은 에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경우니까 에러가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잘못 입력을 했겠죠.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입력을 받아야겠죠. 다시 입력을 받으려면 다시 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갈 때 반복문을 쓰시면 됩니다. 반복문을 쓰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시려면 어떻게 하냐? 포문의 끝으로 가시면 돼요. continue. 다시 continue 하시면은 해당하는 포문의 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continue 하시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포문의 끝으로 가서 반복문이 다시 실행되는 겁니다. 이게 무한 반복문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겠죠. 다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continue가 안 됐다는 얘기는 에러가 없는 상황이에요. 에러가 없는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 3개를 뽑아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1, 2, 3을 입력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 2 배열에 3군데에 1, 2, 3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자릿수 3, 두 번째 자릿수 2, 세 번째 자릿수 1을 뽑아내야 된다는 소리죠. 어떻게 뽑아낼까요? 1, 2, 3을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내냐면은 어떤 숫자에다가 퍼센테이지라면 가령 1, 2, 3의 퍼센트 10이라고 보죠. 이거는 나머지 연산이에요. 나머지 연산이라는 거는 나누고 난 나머지를 반환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 2, 3을 10으로 나누시면 12죠. 값이 10이고 이때 120이고 나머지는 3이 나오겠죠. 그러면 1, 2, 3의 나머지 10은 3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 2, 3의
나누기 10은 몫은 12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맨 마지막 번에 있는 숫자를 꺼낼 수 있고 그걸 빼고 나머지만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시 12를 10으로 나머지 연산하면 값은 2가 되겠죠. 그리고 몫은 1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1, 2, 3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or 넘버가 0보다 클 때까지 매번 뽑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숫자를 n이라고 치고요. n은 넘버의 나머지 10이고 넘버는 넘버의 10을 나눈 값. 이렇게 되면 처음에 120 n이 120 no가 넘버가 123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 보시죠. no가 123일 때 처음에 n은 no 나머지 10이죠. 이거는 처음에 3이죠. 그리고 no는 123 나누기 10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폼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 no가 12죠. 0보다 크죠. 그럼 다시 돌아가죠. 0보다 크면 다시 여기에 12가 들어가고 나머지 10이니까 이게 2가 되고 그 다음에 no는 12 나누기 1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폼으로 돌아가는데 no가 다시 0보다 크기 때문에 1이 들어가고 1 나머지 10은 1이고 1을 10으로 나눈 값은 몫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폼으로 들어갔을 때 no는 0이 되기 때문에 이 폼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3, 2, 1 순으로 숫자들이 n 값이 변화하게 될 겁니다. 이 값을 rst에다가 넣을 거예요. rst에다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inde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rst에 현재 인덱스 값에 n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넣고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폼은 입력을 받았고 이 숫자를 뽑았죠. 그러면 다시 입력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브레이크로 이 무한 방문문, 요 무한 반복문을 빠져나가면 이 rst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행하실 때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이렇게 201 우리가 뽑았던 숫자 여기 출력되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인풋 넘버를 해야 되는데 디버그 콘솔에서 여기서 표준 인풋을 입력하면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요. 이거 디버거를 연결했을 경우 이런 에러가 나는데 이거는 여기서 디버그 콘솔에서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터미널에서 실행하셔야 돼요. 터미널을 실행하시려면 윈도우 키 R 버튼 누르시고 cmd 하신 다음에 고 폴더로 가셔야 되겠죠. src에 넘버 야구, 넘버 베이스볼 해서 여기서 고 빌드를 하시면 빌드 하시면 빌드를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넘버 베이스볼 있죠. 여기서 넘버 베이스볼 실행시키고 그러면 5321이라는 숫자가 뽑혔고요. 여기서 1, 2, 3 클릭하시면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숫자 3개를 뽑았지만 겹쳐지는 거는 확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입력한 숫자를 마지막에 출력한다고 보시죠. 출력한다고 볼게요. 그다음에 저장하시고 고빌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1, 2, 3 이렇게 하면은 3, 2, 1로 들어갔죠. 결과가 3, 2, 1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 2, 1, 2 하면 2, 1, 1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앞뒤가 바뀌었고 겹쳐진 것도 하나씩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우선 앞뒤가 바뀐 것부터 할게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앞뒤가 왜 바뀌었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1, 2, 3을 했을 때
맨 뒤부터 하나씩 뽑아내죠. 그럼 3 뽑히고 2 뽑히고 1 뽑혀요. 그러니까 3, 2,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뒤가 바뀌었죠. 3, 2, 1.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앞뒤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앞뒤만 바꿔주면 돼요. 그냥 여기서 RST의 첫 번째와 RST의 세 번째는 두 번째죠. 두 번째를 바꿔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세 번째가 들어가고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다시 저장하시고 다시 빌드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1, 2, 3 넣으면 역시 1, 2, 3 제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겹쳐지는 경우 1, 1, 2 넣었을 때 1, 1, 2 서로 숫자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경우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여기 duplicate구문 있죠.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올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n값이 뽑혔죠. 뽑혔는데 그 n값이 여기서 i라고 되어 있지만 i가 아니라 인덱스죠. 여기서 인덱스 현재 인덱스 값에 보다 작은 애들을 비교해서 내 앞에 있는 애들을 비교해서 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겹친 경우 true.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duplicate가 true인 경우 겹쳤죠. 이럴 경우에 다시 뽑아야 되겠죠. 다시 뽑으려면 포문의 첫 번째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플래그 함수를 쓰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success라는 플래그 함수를 한번 쓸게요. 그러니까 인풋이 제대로 들어온 경우 success가 false라고 하죠. false 초기값이 false고 여기서 겹쳐진 경우에는 그냥 브레이크를 할게요. 그리고 모두 다 들어온 경우 success는 true라고 할게요. true라고 하고 기본값이 성공인데 겹친 경우에는 성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success가 false. 이렇게 플래그 변수를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고요. 이거는 쓰시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좀 코드가 복잡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쉽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success가 false가 되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여기 브레이크는 여기에 걸리죠. 이 포문은 지금 여기서 끝난 포문이고 여기서 이 브레이크는 여기 걸리는 브레이크고 이 브레이크는 여기 걸리는 브레이크예요. 그렇죠? 이 브레이크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여기 줄이 이렇게 있죠. 자기 앞에 있는 애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줄 따라서 가보시면 여기 포문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갔을 때 success가 false이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false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다시 포문의 앞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input 넘버의 포문 여기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브레이크를 걸면 안 되니까 여기서 continue를 해버립니다. continue를 하면 여기서 얘를 건너뛰고 포문 맨 뒤로 가거든요. 가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처리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실패했을 때 에러러 메시지를 한번 출력을 해주고요.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해 볼게요. fnt print ln 겹치지 않는 0에서 9 사이에 숫자 3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 다시 빌드하고 다시 실행해 보시면 이제 똑같이 1, 2, 3 했을 때 1, 2, 3이 나오고요. 1, 1, 2 했을 때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겹치지 않는 숫자 0에서 9 사이의 숫자를 3개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바로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다시 겹치지 않는 숫자 3개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이건 버그인데 이 버그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이게 왜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밍 과정은 계속 버그를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그를 수정하는 방법은 좀 생각을 논리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왜 생겼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출력되는 걸 볼게요. 숫자 겹치지 않았습니다. 않아야 합니다가 먼저 출력됐죠. 그럼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러면 이 브레이크는 이쪽 브레이크 이 포문에 걸렸고 나갔죠. 그럼 석세스가 폴스가 됐으니까 컨티뉴를 만나서 여기 포문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문자가 호출될 겁니다. 겹치지 않는 숫자 3개 출력됐죠. 겹치지 않는 숫자 3개 입력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이에 다시 입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잘못 입력하셨습니다가 출력됐어요. 그 얘기는 얘가 출력됐다는 겁니다. 잘못 입력하셨습니다가 얘가 출력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출력되는 경우는 보면은 에러가 거죠. 뭔가 에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아시려면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데, 요걸 아시려면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표준 입력 키보드거든요.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면은 버퍼가 있어요. 키보드에 버퍼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입력한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1, 2, 3 하고 엔터키를 눌렸죠. 엔터키도 키 중에 하나예요. 특수키라고 하는데 키 중에 하나입니다. 엔터라는 키가 있어요. 키값이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버퍼에 1, 2, 3 엔터가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스캔F는 요 포맷에 맞춰서 키보드 버퍼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숫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뽑아내요. 그러면 1, 2, 3을 뽑아서 넘버의 값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게 없어지죠. 이제 키보드 버퍼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럼 키보드 버퍼에는 지금 엔터가 남아 있습니다. 엔터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스캔F를 할 때 이미 엔터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엔터를 뽑아 오려고 하는데 이 엔터 값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처음에 뽑을 때 이 엔터까지 같이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뭐 설명은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스캔F 하실 때 그냥 무조건 역슬래시 n을 추가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엔터에 대한 그 키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키값까지 같이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빌드 다시 하시고 해보면 1, 2, 3 자 이렇게 나왔고 1, 1, 2 했을 때 한 번만 출력되고 다시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 2, 3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숫자를 3자리가 아니라 4자리를 입력했다고 보죠. 그러면은 에러가 나죠. 그 패닉 런타임 에러가 났습니다. 인덱스 out of names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에러가 났어요. 자, 이거는 왜 났는지 한번 보죠. 고 메인 여기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나오거든요. main.go의 95번째 라인에서 났다는 소리입니다. 95번째 라인으로 가볼게요. 95번째 라인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에러가 났어요. 여기서 무슨 에러가 났냐? index out of range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요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값이 에러예요. 그럼 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건 뭘까요? 이 배열은 3개의 배열이죠. 3개짜리 배열인데 요 인덱스가 3개보다 더 크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숫자를 1, 2, 3, 4 4자리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3개를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3개가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덱스 값이 RST에 3개보다 넘어가는지 3개보다 클 경우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print ln 3개보다 많은 숫자를 입력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역시 success가 false가 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고비드 하시고 실행해서 숫자 4개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3개보다 많은 숫자 입력하셨습니다. 다시 입력하시라고 나오죠. 1, 2, 3, 4, 5. 역시 3개보다 3개만 입력하면 넘어가죠. 또 다른 문제 보시죠. 11을 넣었어요. 11을 넣은 경우에 0, 1, 2가 나왔죠. 네, 12를 입력하는 경우 숫자 2개를 입력했죠. 그러면 0, 1, 2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좀 문제가 될 텐데 0, 1, 1을 입력했을 때 0, 1, 2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을 건지 아니면 12를 넣었는데 그냥 0, 1, 2가 될 건지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 좀 이상하잖아요. 숫자 2개를 입력했는데 0, 1, 2가 들어가는 거는. 이것도 에러로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에러로 처리할까요? 이거는 숫자가 다 해석되고 난 뒤에 숫자를 다 지정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숫자의 개수가 3보다 작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숫자가 다 해석된 경우 다음에 이 인덱스가 3보다 작은지 확인해서 여기서 3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success가 false로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go build 해서 1, 2, 3 맞고 숫자 4개를 입력했을 때 안되고 겹치는 거 안되고 2개 입력했을 때 안되죠. 3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아, 여기서 숫자가 여기도 또 에러가 있죠. 겹치지 않을 경우에 3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가 출력되죠. 우선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만 출력돼야 되는데 이 뒤에 3개의 숫자 입력하세요까지 같이 출력됐어요. 이러면 안되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success가 false가 돼서 브레이크로 나갔는데 다시 이걸 검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success가 true인 경우에만 검사하는 걸로 바꿀게요. 그래서 success가 true고 인덱스가 3보다 작을 경우에 자, 다시 네, 프로그래밍 과정이라는 거는 계속 버그를 수정하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겹칠 경우에 겹치는 것만 출력됐죠. 그리고 2개만 입력했고 3개의 숫자 입력하세요. 4, 7, 2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input number까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compare 2개의 숫자를 비교하면 되겠죠. 2개의 숫자를 비교해서 그 스트라이크와 볼이 몇 개인지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스트라이크 숫자는 0, 볼스는 0 이렇게 해놓고요. 스트라이크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봐서 4, 7, 2가 있고 숫자가 있고 여기서 4, 2, 1 이렇게 숫자를 비교한다고 보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스트라이크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이 비교해서 위치가 같은지 보고 그러면 1 스트라이크가 되죠. 두 번째 값 이거는 없죠. 세 번째 값 이것도 안 되죠.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스트라이크 된 값은 빼버리고 나머지 가지고 볼을 계산해 볼게요. 얘가 여기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을 경우 이곳에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볼을 계산해서 2가 7, 2 요거 2개 비교했고 있는지 원 볼이 있죠. 이걸 계산했으면 그 다음에 1이 7과 2가 같은지 비교해서 0 볼이죠. 그랬을 때 결과는 1S 1 볼이 나가게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라이크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배열 넘버스의 처음부터 3개까지죠. 3개까지 갔을 때 두 개 같은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넘버스의 i번째와 input 넘버스의 i번째가 같을 경우에 스트라이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input numbers에 이제 비교해서 하나씩 비교하면 되겠죠. i는 0부터 3부터 하고, 여기서 폼을 이중 폼으로 돌려서 부터 3 해가지고 numbers에 이럴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이럴 필요가 없네요. 자, 다시 볼게요. 네, 이럴 게 아니고 그냥 포문을 돌면서 하면 되겠네요. 472 4 1 4 2 1 4 2 1 이라고 하죠. 자, 이럴 경우에 먼저 4부터 시작해서 얘 비교해보고 얘 비교해보고 얘 비교해보고, 같을 경우에 자릿수가 같으면 원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2도 얘 비교해보고 얘 비교해보고 얘 비교했을 때 같은 경우에 자릿수가 인덱스가 다른 경우에 원 비, 얘도 이거 비교해보고 이거 비교해보고 이거 비교해보고 이제 모두 다르기 때문에 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포문을 맨 처음에 스트라이크만 돌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같은 경우에 input numbers j랑 같은 경우에 만약에 i와 j가 같으면 스트라이크를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볼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스트라이크와 볼이 됐어요. 자, 같은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로 이 포문을 다시 다른 애들은 비교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포문을 브레이크로 나가도 무방하겠죠. 자, 이렇게까지 오면 여기서 스트라이크와 개수와 볼 개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저장해야 돼. 이거를 저장해서 이 두 가지 정보를 같이 내보낼 객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럭처 하나 정의해 보죠. 타입 스트럭처 이름은 result라고 하고요. struct 얘는 그냥 strikes int balls int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몇 개의 스트라이크와 몇 개의 볼이 있는지 했을 때 이 스트럭처를 이제 그 compare number가 반환값이 불령이 아니라 이 스트럭처를 반환하는 애로 할게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를 반환하는데 이때 스트라이크스와 볼스로 초기화해서 반환하는 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print result는 불령이 아니고 얘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print f로 해가지고 %d strike %d ball 그냥 s라고 하죠. 간단하게 s %d b 해서 result에 점 찍고 strikes result에 점 찍고 balls를 반환 출력하는 거고요. 게임 엔드도 불령이 아니고 result 타입을 받아서 result에 strikes가 3과 같으면 게임이 끝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저장하고 고 빌드 해보겠습니다. 네, 빌드가 성공했고 실행을 시켜보면 겹치지 않는 숫자 3개를 입력하세요. 1, 2, 3 입력하면, 자, 보시면 4, 5, 1, 1, 2, 3이니까 원볼이죠. 0S, 1B 나왔죠. 그리고 다시 입력받는 거 2, 3, 4 네, 2, 3, 4 4가 또 겹치죠. 그러면 1B 5, 6, 7 면 1B 아무것도 아닌 거 한 번 더 볼게요. 7, 8, 9 0 자, 했을 때 똑같이 입력하면 자, 끝났고 5분 만에 맞췄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여기 출력할 때 줄바꿈을 하지 않아서 겹쳐서 출력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요거에다가 여기 출력할 때 마지막 계획 문자 한 줄 띄우는 거 추가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숫자 야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끝났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제 상대방 거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디버그용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것들을 없애줄게요. 이렇게 디버그용으로 넣었던 출력들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슬래시 2번 해서 주석 처리로 할게요. 주석 처리해서 나중에 주석만 없애면 다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주석만 없으면 다시 썼다가 다시 주석을 했다. 주석 처리라면은 이 구문은 실행이 안 되니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빌드 해볼게요. 마지막 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넘버, 상대방 숫자가 안 나오죠. 무슨 숫자인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추리해서 풀어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숫자 야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스는 댓글에 올려놓을 건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딩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익어야 코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그냥 소스 코드는 문제가 부딪혔을 때 참고하시는 용도로 하시고요.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부딪히고, 직접 버그도 수정하고, 직접 에러가 생겼을 때 직접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거가 돼요. 그래서 제 강의나 소스 코드는 참고용으로 어떤 식으로 코딩하면 되는지만 에 대한 참고를 하시고요.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랭의 기초적인 부분은 끝났고요. 다음번에부터는 고랭만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좀 중급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